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으십니까? 아니, 금액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0대가 되면 말이죠. 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대, 30대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벌까?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질문이 바뀝니다.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이루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도대체 얼마쯤 모아놔야 괜찮은 걸까? 3억? 5억? 10억? 근데 말이죠. 감으로만 판단하면 절대 끝이 안 납니다. 불안은 계속됩니다.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20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딱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이죠. 50대 이후에 진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생존 비용부터 여유 있는 노후까지, 그리고 99%가 놓치는 진짜 핵심까지 전부 다 공개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반전은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계산기 꺼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계산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자기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10분 뒤엔 여러분의 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생존 비용입니다. 월 100만 원,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계산해 봤습니다.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큰 빚도 없어야 하고요.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갈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빠듯합니다. 숨만 겨우 쉬는 수준입니다. 밥 먹고 공과금 내고 버스 타고 가끔 병원 가고 이게 전부입니다. 여행 그런 거 없습니다. 외식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평균 생활비입니다. 월 150만 원, 20년을 계산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의 60대에서 80대가 가장 많이 쓰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식비, 보험료,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합치면 월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자녀한테 용돈 줄 일도 없고요. 경조사비도 최소화하고 그렇게 아껴 쓴다는 전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럼 나는 3억 6천만 원만 모으면 되는구나.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입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요.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싶고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갈 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소 5억입니다. 많은 50대 분들이 진짜 노후의 기준을 여기서 잡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노후 자금으로 얼마 필요하냐고. 대부분 5억에서 10억 사이라고 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일들을 누려보며 살고 싶으니까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거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계산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생존은 2억 4천만 원, 현실적인 기준은 3억 6천만 원, 여유 있는 삶은 5억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내 통장 잔고하고 비교해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끝났다면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99%가 이걸 놓칩니다. 지금부터 그 함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 건 뭡니까? 총액입니다. 2억, 3억, 5억. 이게 다 총액이죠. 그런데 말이죠. 노후 파산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돈 없어서 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억, 20억이 있었는데도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현금 흐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왕 씨는 은퇴할 때 5억을 모았습니다. 오 씨는 2억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왕씨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왕씨는 5억을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금리 3% 받으면 연 1,500만 원, 월로 따지면 1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왕씨는 매달 200만 원씩 씁니다. 매달 75만 원씩 원금을 까먹는 겁니다. 5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언젠가 바닥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씨는 어떻습니까? 2억밖에 없지만 국민연금 80만 원 나옵니다. 작은 상가 하나 있어서 월세 50만 원 들어옵니다. 거기다 주 3일 아르바이트해서 50만 원 더 법니다. 매달 18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지출은 150만 원입니다. 매달 30만 원씩 오히려 저축이 됩니다. 누가 더 안정적입니까? 당연히 오씨입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노후는 총액의 싸움이 아닙니다. 흐름의 싸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금이든 월세든 배당이든 프리랜서 소득이든 파트타임이든 알바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총 자산 10억 이상인데 파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총 자산 3억 미만인데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정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은 가입하셨습니까? IRP 계좌는 만드셨습니까? 월세 나오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배당 나오는 주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전부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모아둔 돈의 크기가 인생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버틸 수 있는 힘이 인생을 지킵니다. 5억을 모으는 것보다 매달 15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얼마를 모아야 하냐는 질문, 사실 이건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버티는 삶입니까? 아니면 누리는 삶입니까? 최소 생존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현실적인 기준은 3억에서 4억입니다. 여유 있게 살려면 5억 이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기준일 뿐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뭐냐고요?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5억 있어도 매달 나가기만 하면 불안합니다. 2억밖에 없어도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면 안정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출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고요. 개인연금 가입하고요. 연금저축 시작하고요. IRP 계좌 만들고요. 배당주 공부하고요. 월세 나올 소형 부동산 알아보고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조합해서 매달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10년 이상 남았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40대라면 더 좋습니다. 20년이 있습니다. 20년이면 완벽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설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